우주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문학 초기에는 이 우주가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마저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우주를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주 팽창과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암흑에너지 개념이 등장했는데 인류는 왜 아직까지도 암흑에너지에 대해 1%도 모르고 있을까요? 그 심오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문학 초기에는 우주가 정적이며 팽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강했는데요. 이 생각은 우주는 평형 상태에 있고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20세기 초까지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든 우리가 잘 아는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마저도 그런 믿음이 강했는데요.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는 이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했고 이 방정식이 동적인 우주를 암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죠? 정적인 우주를 믿었음에도 자신이 만든 방정식은 동적인 우주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라는 용어를 도입하죠. 우주 내 물질의 중력 효과를 상쇄하고 정적 우주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실 20세기 초엔 관측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고 정적 우주에 믿음이 컸기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드윈 허블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에드윈 허블은 1920년대에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주 팽창이죠. 먼 은하들의 스펙트럼에서 거리와 상관관계가 있는 적색 편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의 관측은 기존의 정적 우주관에 도전했고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믿음마저도 흔들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당시 은하계들의 스펙트럼 선들이 더 긴 파장, 즉 적색 끝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적색 편의 현상이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는 커졌고 이는 은하들이 모든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였는데요. 이런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에드윈 허블은 허블 법칙을 만들었죠. 은하는 그 거리에 비례해 서로 멀어진다, 즉 팽창한다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우주 팽창은 균질성과 등방성을 가진다는 증거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주 팽창에 관해서는 이후에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발견, 초신성 관측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울 펄미터, 브라이언 슈미트, 애덤 G 리스가 이끈 연구팀들이었는데요. 이른바 초신성을 통해 우주거리를 측정하는 표준 양초 관측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즉 중력 때문에 우주 팽창이 느려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가속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로는 설명이 안 되었는데요. 뭔가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과학자들은 점차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우주상수를 떠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이 도입한 개념인데 당시 아인슈타인은 이 상수의 도입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까지 말했죠. 결국 1931년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를 제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 결국 이 우주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후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인데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상수는 20세기 후반에 우주 팽창을 가속화하는 신비한 힘인 암흑에너지의 형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중력에 대항하고 정적인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상수를 도입했지만 새로운 개념 암흑에너지는 중력에 대항하여 팽창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다릅니다. 과거의 우주상수가 현대의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역동적인 접근법이 된 것인데요. 방향은 달라도 어쩌면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비밀을 풀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신기하죠? 우주의 신비와 인간의 천재성, 이 두 개의 줄다리기는 늘 재밌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암흑에너지의 본질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지금도 1%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크, 암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겠죠. 아마 가까운 미래에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천문학자들은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가 팽창할 때 사라지지 않고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과학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암흑에너지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는 가상의 에너지 형태라고 하는데요.
팽창 속도를 느리게 하는 중력과는 달리 음의 압력으로 은하를 갈라놓는 청력과 같은 힘이라고 하죠. 사실 람다 콜드 다크매터 모델로 알려진 현재의 우주 표준 모델에는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상수 람다로 표현됩니다. 수조원의 만환경을 우주로 띄워보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달과 해성, 그 외 행성에도 우주선을 착륙시킬 수 있지만 아직 암흑에너지의 본질 그 1%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왜 그런 힘을 내는지, 왜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고 반사하지도 않으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암흑에너지의 존재는 우주의 본질과 팽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람다 콜드 다크매터 모델에 이 암흑에너지를 넣었을 때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및 은하 분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죠. 암흑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암흑에너지를 알기 위한 인류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 조사와 시놉틱 조사 만환경이 암흑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한 도전입니다. 우주의 구조, 그 지도를 완벽히 완성하고자 하죠. 결국 우리는 암흑에너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고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암흑에너지입니다.